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한국의 경찰제도, 일본의 경찰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과 일본 경찰을 바로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지금 유사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하면서 우리 경찰이 이렇게 대처를 잘 못했다,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또 주변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경찰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성이 차지 않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신뢰를 받고 있고 한국은 지금 열심히 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를 지금 제가 원인 규명을 한번 나름대로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제도지만 유사점은 이겁니다. 한국의 수사 구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일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2018년 검경 합의문이 발효를 됐죠. 그런데 이게 현재 일본 제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검경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사점은 경찰이 신뢰도 하락 원인이 가장 첫째가 부정부패였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어떤 능력이 없어서 또 친절하지 않아서, 이거보다도 경찰의 신뢰를 가장 하락시키는 원인은 부정부패였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경찰뿐만 아니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이 가장 동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스스로 부패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경찰 내의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민심에 우리가 향방을 바로 읽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 이런 차원에서는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죠. 일본의 복지 시스템을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도입을 하고 또 법제 그 자체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은 제가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관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국은 경찰관으로 처음에 자기가 지망을 하면서 우선 사명감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이 경찰관에 많이 지망을 하더라. 하지만 일본은 처음에 지망할 때는 그렇게 큰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도 경찰에 가서 다시 사람이 새로 만들어져서 일본의 경찰관으로서 소명감을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더라.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블루 커튼, 그러니까 푸른 커튼이라고 해서 경찰의 폐쇄적인 문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이 잘못을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눈 감아주는 게 많더라.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 동료 경찰관이 잘못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더라.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한국은 처음에 소명감, 사명감으로 경찰에 대한 어떤 직업의식이 투철했는데, 그 소명감, 사명감이 결국 나중에 동료의 부정부패 동료를 눈 감아주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더라.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소명의식. 여기 사진에 보시면 조그마한 어린이가 한국 경찰과 있는데, 이 어린이는 이때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 일본에 가서 경찰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일본 경찰이 된 그런 사례인데, 한국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찰관이 처음에 지망할 때 소명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자, 또 차이점의 두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지금 일본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보다 훨씬 높죠. 일본은 좀 부패 스캔들이 적어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 민주화의 어떤 부작용으로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바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렸다. 이런 신뢰도 또 차이점 하나는 집회 시위 관리입니다. 한국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바로 폴리스 라인을 침범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은 폴리스 라인을 쳐놔도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감히 한국 경찰의 멍둥이를 가지고 대든다. 이건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민들이 시민의식 또 민주화의식의 어떤 잘못된 부작용으로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좀 더 조직적이고 공권력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엄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도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세밀한 타기관과 협력 그리고 훈련도 잘 시키고 또 시의하는 그런 경찰들의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허용 지역과 금지 지역을 엄격히 구분을 해놓고 또 시위 주도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주선도 하고 상호 신뢰 관계도 조성하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해야 된다. 또 하나 한일 간의 차이점은 경찰 교육입니다. 한국은 전문성 교육이 미흡하다. 그런데 일본은 거의 1600시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한국은 최근에 4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죠. 그것도 가장 최근인데 그 전에는 4개월 코스가 많았고 그 전에는 더 없었고 일본보다 굉장히 경찰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일단 적다. 물론 그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경찰 교육에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경찰 교육이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경찰 교육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일본 경찰에 지망하는 사람들은 지망할 때는 사명감이 별로 없었다가 1600시간의 일본 경찰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명감에 충만한 그런 일본 경찰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 경찰 교육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600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도 기초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테이저 쓰는 기술을 몰라서 다시 모든 경찰관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런 경찰 교육이 잘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는 하나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차이점에서 복지 문제입니다. 한국도 물론 이제 많이 복지가 돼 있지만 우리가 복지 문제에서도 일본 경찰을 많이 본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본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찰을 끝나고 난 뒤에도 생애 설계 복지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보장하는 그런 설계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 정교한 수당도 주고 또 주거시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한테 주택을 제공을 하고 또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병원을 제공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찰병원이 하나죠. 그런데 경찰병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경찰만 오는 게 아니고 소방서 직원도 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직원들도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병원이 지방에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많지만 우리도 이런 경찰병원 제도, 공익법원이 주도하는 건강관리제도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차이점에 최근 경향인데 일본 경찰은 범죄가 복잡하고 지금 다양하고 진흥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범죄를 자치 경찰로만은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집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안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치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 왜 그러냐? 경찰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정부는 경찰은 국가공안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 대표가 하는 거니까 경찰이 잘못해도 자민당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경찰 제도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미리서 참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일 간의 차이점에 최근 경향이 이렇습니다. 일본 검찰의 경우입니다. 일본 검찰은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 이렇게 나가다가 최근에는 검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바뀌고 있다. 왜?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 받고 있는 이상으로 일본 검찰은 또 높은 직업윤리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 개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최근 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일본 사회에서 검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었죠. 여기 사진에 보면은 폭주하는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다시 또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석유 쇼크로 다시 일본 경제가 또 부동산으로 바불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거치면서도 치안만큼은 일본이 확실했다. 그건 바로 경찰, 검찰이 잘했다고 누구나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검찰관의 힘이 너무 크다. 이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일본도 한때 검찰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검찰의 역할보다는 검찰이 조금 더 전문화돼서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이 한국 검찰 제도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소권을 독점하는 거, 그리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 지휘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수평한 대등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건 송치 이전에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검찰도 청구하는 내용도 경찰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해서 가급적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중요 사건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이 중요 사건을 하면서 일반 사건은 일반적인 지시와 지휘를 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사법경찰 직원을 지휘할 수 있다. 한국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산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공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는데 카를로스 공이 사기 사건에 관계돼서 회사 횡령죄로 일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죠. 이런 큰 사건은 일본 검찰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검찰이 이 카를로스 공이 오사카 공항에서 악기 함 속에 몰래 숨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이 한때 상당히 핀치에 몰렸었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일본 검찰이 직접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이렇게 건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검경 수사권에서는 검찰, 경찰이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활동을 한다. 검찰은 일반적인 지시와 지휘만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검경 수사권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